아디다스와 푸마 형제의 갈등에서 태어난 기업. 1. 가족의 이름으로 시작된 꿈. 1920년대 독일 바이에른주 헤르초게나우라흐라는 작은 마을. 형 루돌프 다슬러와 동생 아돌프 다슬러는 그들의 집 지하실에서 신발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아돌프는 발에 꼭 맞고 운동하기 좋은 신발을 만드는 기술자로 디테일에 집착하는 완벽주의자였다. 루돌프는 영업과 마케팅에 탁월한 감각을 가진 외향적인 성격이었다. 두 형제는 서로의 강점을 살려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을 설립했고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이 만든 신발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제시 오원스가 착용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제시 오원스가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자 다슬러 형제의 신발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 신발로 알려졌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2. 균열의 시작.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형제 간의 긴장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다. 아돌프는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싶어 했지만 루돌프는 더 큰 시장과 매출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서로의 생각 차이는 극명해졌다. 전쟁이 끝난 후 두 형제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루돌프는 아돌프가 자신을 나치에게 고발했다고 의심했고 아돌프는 루돌프가 회사의 이미지를 해친다고 생각했다. 가족과 사업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두 사람은 결국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948년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은 2개의 회사로 나뉘게 되었다. 3. 두 길로 갈라진 형제. 아돌프 다슬러는 자신의 별명 아디와 성 다슬러 데슬러를 합쳐 아디다스 어디더스를 설립했다. 그는 세 개의 줄무늬라는 간결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를 상징화하며 기술력에 집중했다. 아디다스는 운동선수들에게 최적화된 신발을 개발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반면 루돌프 다슬러는 자신의 브랜드를 푸마푸머라고 이름 지었다. 푸마는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특히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에 집중했다. 둘은 같은 마을에 공장을 설립했지만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린 채 경쟁하게 되었다. 4. 갈등이 만든 경쟁. 형제의 갈등은 회사 간의 라이벌 구도로 변했다. 두 회사는 같은 마을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간의 왕래조차 금지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아디다스를 지지하는지 푸마를 지지하는지에 따라 나뉘었다. 심지어 결혼식에서도 양쪽 브랜드의 지지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드물었다. 이 작은 독일 마을은 아디다스 강과 푸마 강으로 갈라졌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였다. 이런 갈등 속에서 두 회사는 스포츠 마케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1954년 FIFA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디다스는 독일 팀에게 가변형 스터드 축구화를 제공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푸마는 펠레와 같은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과 계약을 맺으며 전 세계의 이름을 알렸다. 5. 화해 없는 끝 그러나 남겨진 유산. 형제는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루돌프는 1974년, 아돌프는 1978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한 채 각자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아디다스와 푸마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갈등이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화해와 이해의 부재가 남기는 씁쓸함을 일깨운다. 6. 교훈 갈등이 만들어낸 혁신. 아디다스와 푸마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스포츠 브랜드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갈등과 경쟁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화면에 문구 등장.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때로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하지만 화해와 이해는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형제 간의 갈등이 어떻게 글로벌 브랜드의 시작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경쟁 속에서 혁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